자, 우선 파이썬 연산자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 간의 연산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변수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어떤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연산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추후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더하기는 2 더하기 4는 당연히 뭐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덧셈 연산자인 더하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에스터리스크 연산자가 바로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연산, 그리고 나누기인 경우에는 슬래시를 사용하는 그런 다른 랭귀지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연산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뭐 익숙하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곱셈 연산자와 나눗셈 연산자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서 우선 곱셈 연산자는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 연산을 수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슬래시를 이용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냥 나눗셈 연산을 하나 쓰게 되면, 하나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슬래시를 하나 사용을 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실수 연산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 연산과 정수 연산이 있는데, 뭐 정수 연산은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연산이 되겠고, 실수 연산은 소수점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연산이라고 봤을 때 결과가 2.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걸로 봐서 실수 나눗셈 연산을 수행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랭귀지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제곱 연산자로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에스터리스크를 2개 연달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제곱 연산자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의 2제곱 연산을 수행하는 그러한 연산 기능을 수행해서 결과가 바로 16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눗셈 연산할 때 실수 나눗셈 연산은 슬래시 하나만 이용을 해서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우리가 7/2 했을 경우에 실수 연산을 수행을 하죠. 나눗셈 연산자가 슬래시를 하나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연산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가 3.5라고 이렇게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슬래시를 2개를 연달아서 써주시게 되면 연산 결과의 정수 부분만 되돌려주는 그러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7 나누기 2는 3.5지만 슬래시를 2개 써주는 경우에는 정수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수 부분인 3만 표시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7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눗셈의 어떤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산자는 바로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와 비슷한 그러한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그런 경우와 다른 언어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이 연산자들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연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어떤 주석으로 커멘트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드 라인 앞에 샵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마크다운 모드에서 샵을 붙이면 제목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어떤 서식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코드 모드에서, 즉 특정 셀 안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코드 모드에서의 저 샵의 기능은 바로 주석문 처리하는 그 기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하고 싶은 그러한 코드 부분에 바로 샵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축키로 컨트롤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라인 혹은 여러 라인을 주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토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누르면 주석 처리, 한 번 누르면 주석 처리 해제.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혹은 2번 누를 때마다 주석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주석 처리를 해제하거나 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트롤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특정 코드 블럭을 코드 라인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경우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을 달아서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거나 아니면 어떤 커멘트를 달고 싶을 때 바로 주석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샵을 붙여주는 주석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싱글 쿼트를 앞뒤로 3개를 붙여주시면 바로 그 부분도 주석 처리로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문자열을 싱글 쿼트 3개나 더블 쿼트 3개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석문 처리할 때 이렇게 앞뒤로 싱글 쿼트를 문자열 앞뒤로 싱글 쿼트를 3개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더블 쿼트를 연달아서 3개를 써주거나 동일하게 주석 처리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파이썬에서 주석 처리를 할 때 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더블 쿼트나 싱글 쿼트를 3개를 연달아서 앞뒤로 붙여주게 되면 주석문 처리를 하실 수 있다. 엄밀하게 하면 주석문 처리가 아니라 함수나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큐먼트 주석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일단은 주석문 처리할 때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를 3개를 연달아서 앞뒤로 붙여주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을 할 때 더블 쿼트 3개나 싱글 쿼트 3개를 연달아서 써주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추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그런 게 있다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의 어떤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서 가독성이 좋다, 간결하다, 코드가 간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드의 어떤 파이썬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혹은 강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들여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들여쓰기 룰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들여쓰기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인덴테이션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러 처리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들여쓰기 룰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코드를 보면 프린트 부분에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여쓰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코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고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녹색 코드로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는 뭐 탭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스페이스 4칸 정도를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를 할 때 주로 이제 권장을 합니다. 자, 이 들여쓰기는 우리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혹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뭐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이든가 이런 어떤 코드의 특정 영역에 블럭을 지정하고 싶을 때 바로 들여쓰기 기준으로 그러한 블럭들이 지정이 됨을 추후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들여쓰기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들여쓰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를 할 때 어떤 코드 블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콜론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문이라든가 아니면 반복문의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콜론을 써주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콜론을 써주게 되면 블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블록의 시작을 의미하는 콜론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들여쓰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블록의 끝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를 바로 들여쓰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배울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자, if문이 시작이 됐고 이 if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블럭은 바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여쓰기로 잘 블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lse문의 시작을 알리는 블록의 시작을 알리는 콜론을 만났을 때 else문의 블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고 자, 여기까지 들여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else가 영향을 미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프린트 end라고 하는 문자열을 찍는 부분은 else 구문, else 블록 바깥쪽에 있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경우에는 else의 블록에 포함이 되겠지만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else 블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해준 것과 동일합니다. 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혹은 C 다른 랭귀지 표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블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저 중괄호 컬리 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블록의 시작과 끝을 지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자바 코드로 옮겼을 때는 오른쪽처럼 구현을 해줄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else 블록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부분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이썬에서는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들여쓰기를 가지고 블록의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있어서 들여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